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요것 좀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네, 동원이사님 3번 맞아요. 뭐 보고 찾으면 되냐면 요거 보고 찾으면 되죠. 일단 첫 번째 연해주, 서진서수, 서강도, 신한청년당, 상하이. 아, 여기 대조선 국민군단 요새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와이. 아까 그 유퀴즈에서 잘못 나온 게 뭐냐면 노백린 선생님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한 게 아니고 대조선 대조선 국민군단을 노백린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그 누가 했다고 해서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했다 했죠. 박용만. 어. 그래서 박용만 선생님이 하고 노백린 선생님이 응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왜냐하면 노백린 선생님이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노백린 장군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백린 장군이 그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시면서 이 선생님이 이제 신민회로 들어갔다가 이제 중국하고 만주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를 이제 고문을 해주세요.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군대를 양성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노백린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이파 독립선언은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일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진사님들 우리 이제 수업하고 관련 없는 거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요 공부. 1차 세계대전.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사님들 앞에 판서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왜 공부해야 되냐. 솔직히 얘기하면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좀 공부를 해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세계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걸 필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아, 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좀 이론적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서와 화면 공유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하면서 볼게요. 오늘이 27일인가요? 자, 먼저 화면부터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전쟁입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은 흔히 제국주의 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제국주의 대 신제국주의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구제국주의라는 건 누굴 지칭하냐면은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구제국주의예요. 과거의 구제국주의. 그리고 모하게 걸쳐 있는 뭐 러시아 정도, 러시아도 제국주의라기 좀 그렇지만 그리고 신제국주의로 이제 등장한 나라들이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였죠. 그래서 일단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난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뭐 캐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 그다음에 중동의 반, 그다음에 아프리카 반, 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때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중동의 반, 그 다음에 또 어디지? 동남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독일이 약 100년 뭐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30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이제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니 이제 식민지를 가지러 가려고 식민지를 이제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하죠. 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와 붙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지역이 이제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냐면 이 발칸 반도가 문제거리가 됩니다. 발칸 반도가 어디 있냐면 지금 그리스 쪽인데 이제는 이제 발칸 반도가 어딘지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 지역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음.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저를 통해서 볼게요. 자, 발칸반도에는 이제 여러 민족이 살고 이때 당시에 이 발칸반도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독일이 있고 독일 밑에 오스트리아도 있었는데 이 오스트리아도 강대국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이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같은 민족인데 얘네들이 게르만 민족이거든. 그리고 이 발칸반도에는 다양한 민족이 있었는데 게르만 민족하고 슬라브 민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게 발칸반도였고 그리고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독일이 통일되자 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하고 영국도 독일을 맺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 독일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자 독일이 이건 듣기 마세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이탈리아하고 이제 동맹을 맺고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잘 들어야 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른 곳이 바로 이 발칸반도예요. 발칸반도가 왜 전략적 요충지냐면 러시아가 지중해로도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일이 세력을 확장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도 있는 이 완충지대였거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세르비아가 슬라브 민족이거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는데 세르비아의 그 사라예보라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라예보. 근데 사라예보를 점령했는데 이 사라예보에 있는 지역을 오스트리아 황태자라는 거는 황제의 아들이죠. 황태자가 보러 갔다가 이 슬라브 민족의 그 세르비아의 청년에게 총에 맞고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세르비아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오스트리아가 이 세르비아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인 사라예보 총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시작으로 오스트리아가 이 슬라브를 공격하자, 이 세르비아를 공격하자, 이 또 러시아가 슬라브 민족이거든. 너 우리 민족 공격해? 하면서 이쪽으로 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우리 같은 편 공격하네? 그럼 너희 편 공격할래? 하고 프랑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이 너 우리 편 공격하네 하면서 이제 또 독일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하면서 서로 같은 편이니까 도와준다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득을 본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이제 미국이 가장 득을 보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만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더우먼이라고 그게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상식으로 아세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등장하는 무기가 이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탱크, 비행기, 잠수함,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탱크, 비행기, 잠수함, 뭐 기관총. 그러니까 기관총은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뭐 하여튼 뭐 이러한 것들이 또 화생방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그 의학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거. 러시아가 잘 들어야 돼. 러시아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일본 있죠, 일본. 일본도 참전을 합니다. 그럼 질문. 일본은 어느 편에 섰을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사 능력 검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일본은 영국이랑 친했기 때문에 영국 편을 쓴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일본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온 게 아니고 영국의 배를 타고 잘 봐. 이때 당시에 중국이 내가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중국의 청나라가 망하고 7개의 군인들이 통치하는 여러분한테 얘기했나? 중국이 이때 당시에 망하고 청나라가 망하고 이 청나라 군인들이 통치하는 중국 군벌 시대가 등장을 해. 그래서 중국의 군벌이 이때 당시에 중국의 군벌이 총 몇 명 있었냐면 8명이 있었어. 8명. 우리 한국사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 장쩌린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순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청나라 멸망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군벌 중에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 왔던 위안스카이.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여기 위안스카이. 이렇게 이제 군벌이 형성돼 있었는데 자 지금 갑자기 유럽 하다 여기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냐? 아까도 얘기했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몇 개 나눠 먹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 중국에 있는 도시 중에 칭다오라는 도시가 있어. 우리 칭타오 들어봤죠? 진사님도 칭타오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맥주집. 양코치의 칭따오지. 그렇지. 칭따오. 너 칭따오 맥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칭따오에다가 진로를 말아갖고 먹으면 맛있잖아. 오늘 병원 갔더만 나보고 술 먹지 말라더라. 나보고 그러던데. 몸무게를 조정하셔야 되고 항상 안 피곤하시냐고. 내가 항상 피곤하다고 하니까. 그 피곤한 이유가 간 때문이라고. 이게 살이 쪄가지고 간에 지방이 껴 있어가지고 항상 몸에 피곤하대. 그래서 여러분 간 관리 잘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 칭다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칭다오가 독일 땅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칭다오 맥주는 원래 독일 맥주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 남기고 간 뭘 인수한 거예요? 맥주집을 인수한 거예요. 맥주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맥주집을 인수한 거예요. 맥주집. 이 칭다오가 독일 땅이니까 일본이 영국 편에 섰으니까 이 독일 땅을 먹은 거지. 그러면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일본은 이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이것도 또 우리 한국사에서 또 나오는데
진사님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이때 러시아에서 유명한 사건이 터져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러시아가 둘로 나누어져. 왜? 러시아 혁명이 터졌거든. 러시아의 백색군, 왕을 지키지 않는 왕실 군대. 그 다음에 적색군이 누구냐면 레닌이라는 사람. 그 러시아 혁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혁명.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회주의 국가를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랑 헷갈려 하는데 이게 강도 차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건데 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인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이 이 백색군을 지원하러 이 소련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득을 본 나라가 어디냐? 미국. 왜 미국이 득을 봤냐? 이쪽에다 무기를 팔았거든. 근데 무기를 팔았는데 자꾸 독일은 전쟁터니까 무기를 만들기가 어려워.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돈이 많으니까 무기를 사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 그래서 미국한테 열받아가지고 독일이 잠수함을 끌고 가서 미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야. 그래서 무제한으로 잠수함을 끌고 가서 이제 미국 배를 폭격하는데 그러자 이제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참전을 합니다. 병사 200만 원 이끌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독일이 망하게 되고 이 미국이 참전과 동시에 러시아가 탈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차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능검에서 공부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진사님들 제가 뭐 빠르게 설명하긴 했지만 느낌상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누구예요? 자, 이게 중요해. 1차 세계대전 승전국. 그렇죠. 미국. 또 세 개 나라가 있어요. 세 개 나라. 그렇죠. 영국. 또 그렇죠. 일본.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승전국인 거지. 근데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미국은 언제부터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의용제가 돼 있는 거지. 수고를 했다. 수고를 했어.